이 질환을 치매로 오해하는 경우는 정상 노년의 1%, 치매 환자의 5%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닥입니다. 오늘은 치매로 잘못 오인하는 머리에 물이 차는 질환인 수두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컵에 물을 가득 따라 물이 흘러 넘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머릿속에 있는 정상적인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컵을 머리 공간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수두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 물이 과하게 고이는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뇌척수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능은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척수신경과 뇌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두개강 내 압력을 이 물을 통해서 골고루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이 신경에 필요한 영양분이나 노폐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뇌척수액은 하루에 약 500ml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생성된 뇌척수액은 뇌실과 척수라는 공간 안에 갇혀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가운데 사진처럼 이 뇌실과 척수에 뇌척수액이 있는 경우는 주변에 있는 뇌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오른쪽처럼 이 순환하지 않거나 혹은 흡수되지 않는 뇌척수액으로 인해서 뇌실이라는 공간이 커지게 되면 이 주변의 정상 뇌 조직이 압력을 받게 됩니다. 뇌척수액이 흡수가 안 되는 경우는 하루에 생성되는 것이 500ml인데 400ml만 흡수된다면 100ml가 남기 때문에 이런 수두증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뇌실과 척수를 오고 가면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여기 어딘가에 막혀서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도 뇌실 쪽에 뇌척수액이 고임으로써 수두증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뇌척수액이 흡수가 되지 않거나 혹은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두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MRI 사진이고요. MRI 사진에서 양쪽 다 이 나비 모양의 까만색 공간에 들어있는 것이 뇌척수액이 해당이 되겠고, 왼쪽은 정상적인 뇌실 크기의 사진이며 오른쪽은 뇌실이 확장되어 있는 수두증을 나타내주는 MRI 사진입니다. 그럼 수두증은 누구한테 잘 생기나?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생아, 엄마 뱃속에 있거나 출생하는 과정에서 머리 손상으로 인해서 혹은 선천적으로 뇌척수액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머리 내 사건 사고 이후라고 했는데, 즉 머리를 다치고 나서라든지 혹은 뇌졸중이 지나가고 나서라든지 혹은 뇌종양 또는 뇌 감염 등이 있고 나서 뇌척수액의 순환이나 흡수가 잘 안 되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확한 원인 없이 퇴행성 질환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뇌척수액의 흡수가 안 됨으로써 뇌수두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즉 신생아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수두증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머리 내 사건 사고 이후에 이 이벤트가 있고 나서 바로 생길 수도 있겠고 혹은 천천히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인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면서 퇴행이 되면서 서서히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만성 뇌수두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갑자기 생기는 경우와 서서히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급성 뇌수두증 같은 경우는 뇌압이 갑자기 높아서 생기기 때문에 사망 위험이나 기타 환자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만성, 천천히 물이 고이면서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일종의 치매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성 뇌수두증에 있어서는 치매와 꼭 감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급성 수두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사망 위험률이 높고 여러 가지 기타 합병증도 많이 생긴다고 했으며, 그 주증상으로는 뇌압이 오름으로써 두통이나 그다음 의식이 처질 수가 있겠고, 또 구토, 그다음 전신쇠약감, 심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치매로 오해하는 만성 뇌수두증의 경우에는 노인성 뇌수두증과 또 뇌출혈 혹은 뇌외상 등등의 이벤트 이후에 서서히 생기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세 가지 주요 증상으로는 걸음 걷는 것이 지금 오른쪽 위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처럼 뒤뚱뒤뚱 균형을 잡지 못하고 걷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치매라고 했는데, 즉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그런 치매 증상을 보일 수가 있겠고, 또 요실금, 내가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에 가기 전에 실례를 한다거나 혹은 그 소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린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은
신생아에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노인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머리에 생긴 이벤트 이후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뇌출혈, 뇌종양, 뇌감염 이후에 생길 수가 있겠고 그 원인이 되는 분류로는 이게 막힌 건 아닌데 뇌척수액이 흡수가 안 돼서 머리에 물이 고여서 생길 수가 있겠고 혹은 막혀서 순환이 안 돼서 머리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결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락술과 천공술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술 방법과 예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